힘들게 다이어트해서 살을 빼고 있는데 체중계 올라갔을 때 1, 2kg가 확 증가해서 우울해하시는 경우가 은근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지방이 늘어난 게 아니라 수분이 쌓인 것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부종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붓기가 고민이시라면 붓기를 유발하는 원인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눈이 잘 안 떠지는데 몸무게를 쟀더니 하루 만에 1, 2kg가 쪘어요 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진짜로 살이 찐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쪘구나 라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붓기, 즉 부종인데요. 이렇게 계속 붓다가 진짜 살로 바뀌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들 많으시죠? 오늘은 진짜 살과 붓기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잘 붓는 체질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2kg나 늘었어 하고 깜짝 놀라시죠? 하지만 그건 진짜 지방이 늘어난 게 아니라 수분이 쌓인 것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즉 몸이 부은 상태, 부종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몸이 붓게 되면 체내에 수분이 많아지니까 그 물 무게만큼 체중도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하지만 이건 지방이 아니라 수분, 즉 물 무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배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빠지게 됩니다. 힘들게 다이어트해서 살을 빼고 있는데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1, 2kg가 확 증가해서 우울해하시는 경우가 은근 많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붓기 때문에 하루 만에 찐 체중은 하루 만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다이어트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이 1kg 찌려면요, 내가 소비한 칼로리보다 약 7,700칼로리를 초과해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밥 한 공기가 보통 200에서 300칼로리니까요. 이게 하루 만에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양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체중이 확 늘었을 땐 나 오늘 뭐 먹었지? 하시면서 짠 거, 면, 술 등 부종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 먹었는지 등등해서 한 번쯤 되짚어 보게 되면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체중이 많을수록 몸이 잘 붓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이는 체중이 늘어나면서 혈액이나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순환이 잘 안 되면 세포 사이에 머물던 수분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에 남게 되겠죠. 이 때문에 체중이 늘어난 분들은 붓기도 더 자주 경험하고 그 상태가 반복되다 보면은 붓기가 살로 바뀌는 건가 하는 오해도 생기기가 쉬운 겁니다. 하지만 붓는다는 게 결국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졌다는 뜻인데요. 신진대사가 낮아지면 우리 몸은 지방을 잘 못 태우게 되니까 살이 쉽게 찌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붓는 분들이 실제로 살도 더 쉽게 찌는 체질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붓기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보니까 오히려 에이 살 아니고 붓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부종이 있다고 해서 바로 살이 찌는 건 아니지만 짠 음식, 탄수화물 과다 섭취, 잦은 음주 이런 생활 습관이 반복되면은 당연히 그게 결국 체지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붓는다 하시면은 우리 몸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 식습관이라던가 생활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 짜게 안 먹는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보이지 않는 짠맛, 그러니까 히든 솔트라는 게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평범한 국물 요리라던가 소스, 밀가루 음식들 겉으로는 생각보다 안 짜게 느껴지죠. 근데 실제로는 나트륨 덩어리일 수가 있습니다. 영양 성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소면, 그리고 칼국수면, 빵 등의 가공된 탄수화물 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생각보다 높은 편입니다. 소금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요, 맛 이외에도 이 소금이 글루텐을 형성해서 반죽을 쫄깃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짠맛이 별로 안 느껴지더라도 숨겨져 있는 나트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붓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식 못하고 먹는 히든 솔트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탄수화물 자체도 붓기를 유발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탄수화물이 왜? 하고 의아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할 때 수분도 같이 묶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라면이라던가 국수, 빵 이런 거를 먹고 나면은 다음날 부어
부은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단맛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금 같은 짠맛을 사용하는 걸 생각해보면 빵이나 달달한 디저트류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요, 붓기가 고민이신 분들은 짠맛만 줄이려고 하지 말고 단맛이나 탄수화물 섭취량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주기, 또 임신 같은 이런 여성 호르몬 변화, 그리고 신장이나 심장, 간질환 같은 어떤 특정 질환이라든가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고혈압약 같은 어떤 특정 약물을 복용했을 때도 이 부종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부종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붓기가 고민이시라면 붓기를 유발하는 원인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붓기는요, 우리 몸의 대사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종이 꾸준히 생기고 심하게 생긴다는 건 지금 내 몸이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대사가 저하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으면 살이 쉽게 찔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자주 붓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몸 상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붓기를 잡아주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몸의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지고요. 기초대사량이랑 신체 회복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에 활력이 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이어트 초기에는 동기부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보면은 붓기 관리를 초반에 열심히 하셔서 며칠 만에 1, 2kg 빠지시는 걸 보면 또 의욕이 확 살아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붓기를 잡는 게 다이어트의 첫 발을 잘 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내가 식단이나 운동 다 조절했는데도 부종이 계속되고 심해진다? 그럴 때는 단순 붓기가 아니라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어요. 붓기는 건강을 위해서도 꼭 관리를 해주면서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몸은 부족한 것을 저장하려고 또 아끼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더 수분을 저장하려고 우리 몸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수분이 부족하면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아침에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실 특별한 팁은 아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소스는 절반 이하로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틈틈이 이제 물도 마시러, 커피도 마시러 이제 왔다 갔다도 하고요. 그래도 또 이제 일 끝나면 양말 자국 날 정도로 다리가 부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미 부은 상태에서는 다리에 있는 승산혈이라는 또 혈자리가 이게 비복근이랑 가자미근을 다 만질 수 있는 부위라서 다리에 부은 상태도 풀어주는 혈자리라서 그런 부분 지압해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염분 수치가 많아서 부은 거라면 이제 아침에 토마토나 아보카도나 바나나 같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붓기 제거에 많이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일어나셨을 때 침대에서 다리를 벽에 올려둔다든지 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부어있는 부위를 마사지 해주는 것까지 해주시면 붓기가 빠르게 빠집니다. 그래서 붓기를 줄이고 싶으시면요. 수분 섭취, 식습관, 그리고 혈액순환, 운동 이 세 가지를 꼭 함께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붓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몸에 부종이 생긴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붓기를 함께 관리해 주셔야 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